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 어반입니다.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유튜브는 연금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유튜브 연금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러한 유튜브 연금론에 동의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유튜브라는 것들은 제가 영상을 하나 찍으면 그게 유튜브 내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들이죠. 제가 지우지 않는 이상. 그러면 누군가가 검색을 통해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들이에요. 물론 뭐 소모적인 휘발성 영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상도 많거든요. 뭐 먹방이라던가 아니면 뭐 교육방송이라던가 하다못해 제가 찍는 영상들도 뭔가 유통기한이랑 좀 거리가 먼 그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계속 찍어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튜브 구조상 구독자는 영상을 찍어낼 때마다 계속 달라붙게 돼 있거든요. 물론 뭐 구독자 숫자가 뭐 몇십만 되다가 내가 병신짓만 안 하면 한마디로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구독자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내 옛날 영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얘 뭐하는 영상인가 싶어서 한 번씩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상이 뭐 이게 100개, 200개 쌓이면 나중에 봤던 거 침투해서 또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영상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세이브가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내가 연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유튜브 안에서의 시간은 어느 순간부터 복리로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유튜브 연금론이라는 것들이 개똥 같은 소리라는 것들을 엊그제 알게 됐습니다. 침착맨으로 유명한 웹툰 작가 이말년 씨께서 한참 그때 그 유튜브 연금론이 이렇게 엄청 유행할 때 유튜브가 연금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지금 당장 유튜브 연금처럼 보이지? 근데 너희들 페달링을 멈춰봐라. 그 연금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참 대유튜브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까 저 견제하는 거다, 그렇게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가 해보니까 그게 진짜 아니더라고. 그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제 유튜브에 수익 인정을 웬만하면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왜 보여드리냐면,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으면 별로 공개하고 싶진 않단 말이야. 뭐 약간 좀 무섭지, 돈 많이 벌면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근데 돈 줘도 못 벌었으니까 내가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제가 작년 9월 20일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20개 넘게 올렸는데도 구독자가 3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딱 작년 12월 31일에 구독자 100명 뚫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1월달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밀어주더라고요. 밀어준 영상이 두 개가 있었어. 하나가 뭐였냐면 그 베트남 여자랑, 다른 하나가 그 30대 남자 연애 초식화, 이 두 개를 밀어주면서 그때부터 쭉쭉쭉 올라가는데,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이제 배우 기반의 유튜버 같은, 야부리 유튜버 같은 경우는 수익 인증도 빨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 뚫고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갖고 인증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나서 1월달부터 수익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계속 그 영상을 밀어주니까 2월달 때 돼서 돈 좀 나오고 3월달 되니까 거의 1200달러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이제 개떡상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1월달 때만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구독자가 100명 겨우 넘던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 유튜브 구독자 숫자가 15,000명을 뚫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내가 1년 유튜브 목표를 1200명을 잡았는데 그 10배 이상 갱신한 거지. 굉장히 이게 순풍이 돋단지 쭉쭉 나갔던 것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찍었던 영상보다 지금 계속 영상을 제가 꾸준히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1월달 때만 해도 영상 개수가 한 30개 정도 됐던 게 계속 올리면서 지금은 100개가 넘거든요. 영상은 계속 쌓여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구독자 숫자도 늘고 영상 수도 늘었으니까 돈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정작 제가 7월달에 보라카이 여행을 20일 다녀왔잖아요. 20일 다녀오니까 그 7월달 수익이 120달러가 딱 돼 있더라고요. 3월달에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와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사실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한 줄로 얘기하자면 공급 과잉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인구 5천만 치고는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뭐 알다시피 대한민국 자체가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그 인구수 대비 시장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야흐로 대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공급 과잉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정말 좋은 영상을 계속 찍어낼 수 있으며 이 끊임없는 경쟁 안에서도 뭔가 계속 연금화 시키면서 유튜버가 계속 밀어주니까 그런 게 가능한데,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는 오버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유튜브로 내려오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바로 어제, 제가 지금 참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맨날 참치 처먹고 있어요. 근데 참치가 너무 비리고 질려가지고 이걸 찌개를 해 먹으려고 참치 김치찌개 레시피를 검색을 했는데,
문제는 메뉴에 보니까 이게 참치김치찌개 레시피가 뚝뚝뚝 뜨잖아요, 유튜브 안에. 근데 백종원 씨 유튜브가 딱 올라 있더라고요. 그거는 심지어는 참치김치찌개도 아니었어. 근데 전 그걸 클릭해서 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고 나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서 뒤로 돌려보니까 백종원 씨 동영상은 올린 지 1개월도 안 되는 영상이었는데 450만 명이 그걸 봤더라고요. 이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대형화 되는 거예요. 대기업화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제로섬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은요. 왜? 내수 시장은 정해져 있으니까 동일한 섹터 내에서 그런 포시자들이 나오면 조회수를 빨리게 돼 있단 말이야. 막말로 백종원 씨의 유튜브가 없었으면 그 450만의 조회수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분할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급과 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계속 이제 경쟁은 치열해지고 제로섬 게임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는 것들이죠. 이런 이유로 과거 1세대 유튜버들을 보면 지금 와서 되게 비실비실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과거 같은 경우는 뭔가 공급자 자체도 별로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1세대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팬덤들이 되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점 효과를 되게 크게 보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 찍어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봐주고 그걸 또 유튜브에서 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만 찍었다면 몇십만 원 기본 나왔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 경쟁 과열이 되게 심해지다 보니까 과거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옛날엔 몇십만 찍었는데 지금 찍으면 몇만도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팬덤이라던가 선점 효과를 이용하고 그리고 타고난 센스 같은 걸 발휘해가지고 센스가 좋아서 변하는 경쟁과 트렌드에 금방금방 적응하는 유튜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변해도 꾸준하게 계속 이제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그 경쟁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레드오션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직은 레드오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레드오션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레드오션화가 될 거예요. 왜?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거든.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되게 분명하잖아요. 그 조회수 하나당 그 1원 한 푼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자기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땡겨갈 수 있고 그리고 진입장벽이라는 게 아예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유튜브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레드오션화가 된데도 계속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건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작년에 9월 25일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구독자 1만 5천을 찍었는데 내가 똑같은 폼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지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동기간에 1만 5천원을 못 찍었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더 힘들어지고 내후년이 되면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인생이란 건 원래 항상 선택의 기로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긴가민가 하잖아요. 작은 일은 무조건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큰 일은 긴가민가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 여기 뭐 큰 일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결혼 같은 거 있잖아. 긴가민가 하잖아요.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하세요. 유튜브를 할까 말까 작은 일에 해당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유튜브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세렝게티 초원에서 한번 뭔가 그 무한 경쟁 사회에서 뭔가를 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뛰어들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는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주어진 상황과 현실의 작태를 명확하게 재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 말고도 제가 하나 더 올린 게 있어요. 그 유튜브 상위 3% 수익이 최저임금보다 못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거리를 뛰어야 될지 여기에 얼만큼 시간을 박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명확한 재단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막 전력 질주하다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명확하게 재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좀 릴렉스한 마음으로 이렇게 뛰어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뛰어들면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여튼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좆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는 제가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빰!